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 발표할 주제는 이더리움의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저장 공간입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블롭입니다. 블롭은 EIP4844에서 이더리움에 도입된 새로운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더리움의 댕컨 업그레이드에서 도입된 블롭은 레이어 2 롤업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 롤업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레이어 2의 체인으로 이 블록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레이어 1, 레이어 2로 이루어지는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가지고 오고요. 이 확장성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대량 채택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은 블록이 나오기 전에도 이더리움의 확장성 대안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L1이 있고요.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2들이 이제 이렇게 L2 체인들이 여러 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L2 체인들이요. 그래서 그 L2 체인들은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영지식 롤업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가 낙관적 롤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롤업은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블록이 바뀌면서 블록으로 바뀌면서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지만은 이게 블록 트랜잭션으로 바뀌기 전에도 이 일괄 처리는 마찬가지로 일괄 처리를 했는데 그때 그 롤업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할 때 그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낼 때 콜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콜 데이터 이 형태로 보냈고요. 콜 데이터 형태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형태도 이 저장되는 형태를 역시 우리가 블롭이라는 말을 나오기 전에는 블롭 대신에 콜 데이터 영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콜 데이터가 결국은 블롭으로 바뀐 거죠. 블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블롭으로 바뀌면서 그냥 명칭만 바뀐 게 아니죠. 절대로. 이 블록체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전체가 블록인데요. 블록인데 이 블록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예, 연결되는 요것을 하나의 것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한다 그랬죠. 슬롯이라고 하는데 슬롯마다 블록이 하나씩 확장되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노드, 이더리움 같으면은 뭐 몇십만 개의 그 이더리움 노드들이요, 전 세계에 걸치는 이더리움 노드들이 이 동일한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된 블록체인을요. 그러니까 이 블록이 되기 전에 요 영역이 여기 이제 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콜 데이터.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메모리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효율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 L2들이 이것들이 많아지면서요. 문제가 되어서 이게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는 원인이 되었고 또 애들이 L2를 이용하면서 가스 그 수수료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블록이 나오기 이전에도 레이어 2 검증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레이어 1이 이게 본점이고 레이어 2가 지점이라고 하면은 지점에서 거래했던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롤업이라 그런다 그랬죠. 묶어서 이것을 레이어 1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안을 상속한다고 그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의 하나의 롤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래된 트랜잭션들이 레이어 2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레이어 1에서 확인해주는, 검증해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검증된 그런 트랜잭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콜 데이터에서는요, 블록 이전에 콜 데이터에서는 검증이 끝난 후에도 이게 영구적으로 이게 블록체인에 이것이 콜 데이터가요, 이 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론 블록체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에론 상태,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계약, 그 계약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는 건데요. 실행된 후에는 상태가 바뀝니다. 그 상태를, 글로벌 상태를 이더리움이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팽창이 되고요. 그래서 혼잡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혼잡하면은 그것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솔루션을 낸 게 레이어 2의 롤업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되 블록을 도입하자. 그래서 이더리움 혼잡과 레이어 2 거래 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블록은요, EIP 4844 이게 이제 이더리움
Improvement Proposal의 약자입니다. EIP가. 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댕컨 업그레이드의 일환인데요. 여기서 블롭은 롤업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이것을 프로토탱크 사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가 되는 거죠. 블랍이. 또 이 프로토탱크 사딩은 탱크 사딩의 선구자입니다. 그럼 탱크 샤딩은 뭐냐? 탱크 샤딩은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여 이더리움을 진정으로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확장성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블록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전 콜 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블록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 블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어 2에서 블록을 내려보내면은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내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블록체인은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한번 저장된 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처음 블록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블록체인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콜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블록의 일부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록은 일정 시간, 한 18일 정도 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지워버립니다. 블록은요.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제를 해도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레이어 2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도 이제 그 블록체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L2 블록체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만 필요한 것이죠. 지점으로 치면은 거래 내역을 지점에서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블록을. 근데 이제 시간 단위로 검증을 묶어서 검증을 받죠. 이 레이어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검증이 완료되고 한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거는 버려버립니다. 여기서는 레이어 1에서는 버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레이어 2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당연히 레이어 2에서는 왜 그러냐니까 이 검증 때문에 원래 이 보안 문제를 아까 내가 레이어 1이 상속해 준다 그랬죠. 레이어 2가 상속받는 건데 보안 문제를 그래서 검증을 레이어 1이 해줬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그냥 그대로 레이어 1에서는 검증해 준 것까지 다 보관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 낙관적 롤업 체인 같은 경우에는 논쟁 피어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잡아놓은 게 한 18일 정도만 얘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1에서. 다시 보면은요. 블롭은
이더리움과 레이어 2의 혼잡을 줄입니다. 이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검증을 하죠. 롤업으로 묶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트랜잭션들을 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묶어가지고 검증한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블록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되니까 이게 전체 블록체인 스토리지 공간이 계속 혼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록은 이 데이터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어 1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어 2도 마찬가지고 혼잡을 줄입니다. 그래서 롤업 데이터가 더 이상 레이어 1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 블록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에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모든 데이터가 이 블록에 거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레이어 2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 롤업 방식으로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보내죠. 레이어 1으로. 그러면은 얘들은 레이어 1에 블록으로 저장이 됐다가 검증만 하고 얘들은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니까 그 데이터는 레이어 2 여기에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 공간에는 이거는 거의 저렴합니다. 이 공간은 레이어 2 자체적인 공간은 저렴해요. 비용이 저렴합니다. 사용 비용이. 근데 여기서는 사용 비용이 코스트가 비싸죠. 그렇다면은 얘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하고 얘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가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거죠. 왜? 이 에론에서는 블록이라는 게 잠깐만 있다가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이 수수료, 에론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이 블록을 이용하는 L2의 블록가스, 그걸 블록가스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에론 이용하는 것은 이건 이더리움의 그냥 가스고요. 일반적으로 가스라 그럽니다. 수수료를. 이거는 여기서 이용하는 가스를 블록가스라고 이야기해요. 블록가스. 이 개념을 다르게 도입한 겁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이용하는 가스 요금하고 L2에서 이더리움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그 블록가스하고 그것을 다르게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의 가스와 이 블록가스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레이어 2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블록을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블록 크기는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한 개당 크기는 최대 128KB 입니다. 여기 이제 블록 레이어 2에서 이 블록 트랜잭션을 이쪽으로 보낼 때 여기 블록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때 블록 한 개당 요 크기요. 요 크기가 128KB 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당 지금은 최대 6개의 블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L2가 있고요. 뭐 또 다른 어떤 L2가 있고요. 또 뭐 다른 또 L2가 있고 또 다른 L2가 있었어요. 예. 이게 동일한 그 블록, 요 타임 슬롯, 요 하나가 블록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임 슬롯인데 요 시간 동안에 요 시간 동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또 L2 5개, L2 6개, L2. 여기 6개가 요 타임 슬롯 동안에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 6개의 블록. 이게 올 한 3월 달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 후에는 이게 9개까지 늘어납니다. 여기 9개까지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타임 슬롯에 블록 하나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블록이 9개까지로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의 그 데이터 보존 기간, 이 블록은 일정 시간 동안만 보관하고 지운다 그랬죠. 그게 이더리움 에포크라 그러는데 요게 에포크 어떤 그 시간 단위가 에포크라고 하는데 슬롯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에포크는 한 여러 개의 슬롯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그 시간 단위가 에포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4096 에포크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이게 18일 18일이 되면은 이 블록은 저장된 블록은 삭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면 18일로 정했느냐? 4096 에포크로 정했느냐?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 논쟁이 해결 안 되고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이 낙관적 롤업에서 한 일주일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18일 정도로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레이어 2에 저장하는 새로운 트랜잭션 유형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블록을 이렇게 보내니까 이 모든 노드가 이더리움에 있는 모든 노드가 다 수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레이어 1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직접 처리하는 트랜잭션과 마찬가지로 레이어 2에서 오는 것도 같은 트랜잭션입니다. 레이어 2 단지
이것은 블록 트랜잭션이죠. 블록 트랜잭션. 블록 트랜잭션. 예. 블록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댕컨 업그레이드에서 이 블록 트랜잭션 이것을 새로 설계하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록을 도입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메모리 관점에서 봤을 때 블록당 최대 이제 그 블록 데이터가 요 블록 최대 블록 전체 데이터가 0.768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것은 요 블록 트랜잭션 하나가 128K 바이트고요. 최대 6개까지 하나의 슬롯에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128K 바이트 곱하기 6 하면은 0.768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블록 데이터가. 그리고 이 0.768 메가바이트지만은 18일 후에는 삭제가 됩니다. 이게 18일 후에는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스토리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에서 보면은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요, 레이어 2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수료가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검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트랜잭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블록 트랜잭션이지만은 여기서 직접 이렇게 이용하는 트랜잭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랜잭션입니다. 블록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블록을 운영함으로써 이더리움 네트워크 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더리움에서 봤을 때도 수수료가 절감되는 거죠, 이제. 혼잡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왜? L2가 차지하던 블록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더 빠르고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했지만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L2들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L2가 상당히 이제 이더리움 그 레이어 2 체인들이 소니에서 그 엔터테인먼트를 웹3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레이어 2 체인 그것처럼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L2가 늘어납니다. 막 늘어나요. L2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일단 이더리움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레이어 2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거래가 줄어들니까 이더리움을 운영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은 이 노드들이거든요. 이더리움 노드들. 밸리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몇십만 개 됩니다. 10만 개라고 합시다. 10만 개. 얘들은 물론 보상금도 받지만은 이더리움을 그냥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발행해서 주는 보상금도 받지만은 수수료도 또 받거든요. 스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킹한 만큼 이더리움 운영에 관여하고 수수료 보상금을 받아가는데 보상이
감소가 되죠. 보상이 감소.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보상이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더리움 검증자 내가 참여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딴 체인으로 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유튜브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탱큰 업그레이드와 그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탱큰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블롭을 도입한 거라 그랬습니다. 블롭을 도입하니까 이 블롭을 도입하니까 레이어 2 운영 비용이 크게 감소합니다. 레이어 2요. 레이어 2. 이 레이어 2 중에 하나가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레이어 2 체인요. 이 베이스라는 체인에서 한번 봤더니 수수료가 블롭을 도입하기 전에 0.31이었는데 블롭을 도입해서 내는 수수료가 0.0005로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해지죠. 레이어 2 엄청나게 감소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지점수가 막 늘어납니다. L2가 막 늘어나요. L2가 막 늘어나요. L2가 막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다 롤업 블롭 트랜잭션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안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처럼 이게 늘어나니까 이더리움의 블록 사용량이 최고 기록을 막 경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2 프로토콜이 인기를 얻으면서 막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레이어 2들이 성장을 해요. 근데 레이어 1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밸리데이터 노드들이 벌어가야 될 돈을 얘들이 벌어가거든요. 레이어 2에 있는 검증자들이 벌어가는 겁니다. 그 확장성에서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이 취한 방식이 레이어 1, 레이어 2로 가고 이 구조로 가고 본점과 지점 구조로 가고 기술적으로는 ZK 롤업하고 낙관적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두 기술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블롭을 이용하자. 블롭 트랜잭션을 이용하자. 이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장성, 스케일빌리티 면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블록체인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감히 이더리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확장성이 해결이 완전히 됐느냐?
아직 문제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점은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본점은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검증자가 있다는 것은, 예, 본점에 10만 명 직원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뭔가 지점의 롤업을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검증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간 역설이라면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확장성의 마지막 단계가 탱크 샤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탱크 샤딩의 목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탱크 샤딩의 목표로요. 자, 블록 데이터 가용성을 10배에서 100배로 확장하자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의 이 물리적으로 이 메모리 공간을 늘리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계속 블록체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블록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전체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블록 데이터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 전체가 이게 블록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또 여러 노드가 같은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이 용량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블록, 이것을 좀 더 데이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이 데이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현재의 이 블록을 현재보다 100배, 그러니까 지금 L2가 지금 이더리움 L2가 현재 예를 들어서 뭐 2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이거를 몇 개입니까? 100배면 100배인 경우에 200개, 2만 개. L2가 2만 개까지 되도록 어떻게 하는 기술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이제 또 신기술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KZG 커미트먼트와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 샘플링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제 이용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도 블록의 일부만으로 전체 블록을 복구하고 데이터 가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록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블록을 뭔가 전체 데이터를 저장 안 해도 뭐 데이터 가용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압축을 한다든지 뭐 특별히 중요한 것만 저장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용성을 증명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모든 블록이 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모든 이더리움 분산화되어 있는 노드 10만 개면 10만 개의 노드에다가 다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이게 시간도 걸리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만 또 이렇게 전파하도록, 일부에게만 전파하도록 해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블록 주요 성과를 봅시다. 이더리움 레이어 1, 그 다음에 레이어 2의 효율성을 향상해서 확장성을 개선했죠. 그러니까 이 블록을 채택해서 이 레이어 1에서도 효율성이 향상됐고요. 레이어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블록을 타임슬롯, 블록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블록이 많아지면서 이 레이어 2가 이 레이어 2들이 증가하는, 그렇게 해서 확장성이 개선되는, 레이어 2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확장성이 개선되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왔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 이 L1 사용자요 뿐만 아니고 L2 사용자들도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의 기술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효율이 지금의 10배에서 100배까지 그렇게 좋아지도록 기술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종 단계가 탱크 샤딩인데요. 탱크 샤딩.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의 타임슬롯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타임슬롯 기간 동안에 그 네트워크 메시지들이, 트랜잭션들이 네트워크를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메시지들을 줄여보자. 그래서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해보자.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 스토리지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보자 하는 것이 이 탱크 샤딩의 과제입니다. 예. 오늘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블록에 있어서 이 레이어 1 노드들, 검증자 노드들이 그 불평이 생긴 그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1월 22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